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저희가 독일 전기차 얘기하면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독일 전기차가 쓰레기란 말이야, 이렇게 좀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2-3년 내에 출시된 신차 가운데서 쓰레기라고 할 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좋은 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 좋은 건 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자면 줄을 세우는 평가의 결과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들이든 내연차들이든 타보면 정말 좋습니다. 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뭐 이런 차들 독일 브랜드 할 것 없이 일본 브랜드 토요타, 닛산, 마쓰다, 혼다, 미국의 포드, GM, 피아트 그룹을 하지만 뭐 크라이슬러, 현대, 기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니오 샤오펑, 또 비아디, BYD, 지커, 지리의 고급 브랜드죠. 또 볼보, 볼스타, 시트로엥, 푸조, 유럽 브랜드에서 잘 알려진 뭐 세아트, 네, 이런 브랜드들 다 좋습니다. 신차들 뭐 다 좋은 이유 중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기전자 제어로 인해서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밀한 제어를 통해서 엔진의 효율, 연비의 만족도, 그리고 거동의 안정감, 스포츠성과 편안한 승차감 간의 접점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전기전자 기반을 통한 인포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나오는 내연차, 전기차 모두 다 사서 타보면 좋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막 납득이 말처럼 막 섞여요. 이렇게 막 비벼. 존나 비벼. 브랜드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뭐 이적을 많이 합니다. 단연간 특정 브랜드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경쟁업체나 혹은 협력업체에 가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든 결과물들을 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로컬의 특징이나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지구촌 어디에서 판매가 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그 공통분모가 곧 그 자동차의 성격이 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내가 타보니까 좋던데?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보면 좋습니다. 벤치마킹을 워낙 폭넓게 하고 경쟁사의 제품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최대한 그 브랜드에서 다양한 만족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기 전에 세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제품이 상품성을 다듬어져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기술력의 차이라는 건 있어요. 그 기술력의 차이가 지금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 분야입니다. 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에요. 내연차는요, 13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든 벤츠의 기술력이 다른 브랜드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지금은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워낙에 제품을 설계할 때, 자동차를 설계할 때 디지털 설계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기구를 만들지 않고서도 다양한 형태의 상품성을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한 직장에 20년, 30년 뼈를 묻는 시대가 아닙니다. 엔진을 잘 못 만들어 봤던 기업이라도 엔진 잘 만드는 기술자들 누가 있냐? 자본만 있으면 데려와서 그들의
뛰어난 기량을 제품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의 안전 규정이 표준화되고 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술 표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글로벌 기술 표준이라는 건 그 각 나라의 제품들, 자동차와 같은 사람의 신체적인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제품들은, 이런 공산품들은 각 나라의 안전 규정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 규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술자 협회에서 마련한 스펙이 있습니다. 그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진보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기술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는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으면 또 이걸 통해서 자동차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체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차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과 대중 모델, 그리고 뭔가 내구성에서 좀 더 신뢰할 만한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요 정도의 차이만 내연차 업체에서 벌어졌지, 와, 이건 진짜 여기다 대면은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 이건 뭐 진짜 엄청나군요. 이런 격차를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차는 일단 역사가 길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출발한 브랜드의 기술력이 뒤늦게 출발해서 시간적으로 잘 대비가 되지 않은 브랜드보다 확실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결과물을 내냐면 같은 가격에서 출력이 훨씬 높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탑재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비슷하거나 더 많이 갑니다. 회생제동량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요.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초고속 충전인데 남들 150kW, 200kW 할 때 막 350kW, 막 400, 500 이렇게 충전 속도를 높입니다. 이 충전 속도를 높인다는 건 배터리 BMS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이거든요. 열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C레이트, 배터리의 용량 대비 전력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시간당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배터리 용량 대비로 계산을 하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150kW로 거는 것보다 300kW로 초고속으로 전력을 빠르게 집어넣게 되면 80kWh, 90kWh 이 배터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C레이트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요, 덴드라이트 같은 이물질 같은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이 덴드라이트가 뭐냐면 뾰족뾰족하게 가시처럼 생기는 이물질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에너드 캐소드에서 그 알박, 동박, 이거를 이제 알박 쪽에 양극재를 바르거나 동박 쪽에 그라파이트 흑연을 발라서 음극 쪽에는 이온이 전자와 결합하기 위한 환원이 되는 전극이거든요. 물론 2차 전지에서는 환원과 방전에서 이 전극이 바뀝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때 동박의 원소의 체적 변화로 인해서 덴드라이트라는 이물질이 생기게 되고, 이 덴드라이트라는 이물질이 생기게 되면 이게 얇은 분리막을 뚫어요. 이 분리막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PP나 PE, 여기에다가 규속 코팅을 한 얇은 비닐 같은 건데, 이걸 뚫어버리면 양극, 음극이 닿아서 스파크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용량 저하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열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C레이트를 높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니까 C레이트를 높게 가져가는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을 많이 못 거는 거고, 출력을 많이 걸으려면은 배터리의 전력을 빠르게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줄여내야 되니까 출력을 보수적으로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크게 가져가야 조금이라도 그 C레이트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이 되는 업체는 최대한 작은 배터리를 통해서 C레이트는 높게, 다시 말해서 성능은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요. 전기모터는 기전력을 얼마나
강하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막 300kW, 400kW를 막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50kW, 막 400kW 회생제동 받아내고 충전할 때도 초고속 충전기를 집어넣어서 막 250, 300kW의 전력을 순간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80kWh 안 되는 배터리로 그걸 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걸 못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기술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연차만큼 숙성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술력의 차이가 벌어져서 나타납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완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품의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보니까 그냥 묵직하고 좋던데, 실내 고급스럽던데. 그리고 전기 모터는 처음 딱 전력을 인가하면 최대 토크가 바로 나오죠. 0rpm서부터 이미 기전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부터 그 모터는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전자기력이. 그러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회전수에 맞게 최대 토크는 계속 발휘가 되면서 회전수에 맞게 출력이 쭉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3,500rpm 낮은 거는 그 정도 되고요. 높은 거는 한 5,000rpm까지 정토크, 최대 토크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저항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고 회전수에 의해서 출력은 리니어하게,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00kW 정도 출력만 돼도 보통 이 정도면은 마력으로 따지면은 한 270마력 정도, 270마력이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내연차에서 270마력 내려면은 적어도 6000rpm까지 계속 RPM을 막 때려 밟아야 되는데 전기차는 보통 4500rpm 내외에서, 전기차는 최대 RPM을 아무리 적게 써도 10,000rpm까지 쓰고요. 높게 쓰는 거는 20,000rpm을 넘기는 것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5,000rpm을 쓰기 때문에 6,500rpm이 쓰는 내연차에서 6,000rpm까지 내는 거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연차로 계산하면 전기차에서 15,000rpm을 내는데 5,000rpm부터 최대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내연차로 따지면 2,000rpm서부터 최대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rpm은 일상적으로 조금 가속할 때 살짝 밟으면 나오는 RPM이잖아요. 그때 이미 전기차는 최대 출력이 나오니까 요 정도만 돼도 와, 성능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걸 왜 나쁘다고 하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평가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과 이런 기술적인 포인트를 잘 가져가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를 구분을 해서 A라는 브랜드는 전기모터 스위칭 제어, 배터리 BMS 제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출력, 또 충전, 또 소프트웨어 제어,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가치 있게 잘 가져가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B라는 업체는 이건 뭐 좀 제가 볼 때는 전기전자 제어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고, 그리고 좀 수준 낮은 전기전자 기술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어서 배터리 용량으로 막 때려 넣어서 주행거리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증가하고, 그렇게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C레이트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초고속 충전을 아직까지 150kW, 200kW 그 정도밖에 걸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어떻게든 상품성을 있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하려다 보니 V2L이라든지 통합 OS라든지 그 외에 전기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밸런스가 별로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업적으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좋아요. 소비자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뭐가 뛰어나고 앞으로 업계를 선도할 만한 트렌디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보다는 내가 타기 좋고 브랜드 밸류 좋고
승차감 괜찮고 뭐 이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가치를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좋은데? 라고 하면 뭐 소비자들에게 좋은 전기차로 인식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차와 더 좋은 차와 아주 좋은 차, 그러면 나쁜 차는 없느냐? 지금의 2023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생각해보세요. 학부, 석사, 박사,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들은 박사 비중보다는 석사 비중이 좀 더 많죠. 그럼 뭐 박사까지 했다고 치고 그럼 벌써 몇 년을 공부한 겁니까? 그리고 정말 내로라 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서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개발해 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 뭐 수천 명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최신 설비로 자동차를 양산해 내는데 그 자동차가 일반 소비자 하나를 만족을 못 시켜서 뭐 이런 차를 만들어냈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과 자동차를 단순히 사용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진보된 완성도와 그런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의 상품성을 소비자분들도 그 혜택과 그 우수성을 통해서 당연히 만족을 더 크게 얻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경험을 해보신 그 결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다 판단을 하시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비슷비슷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 공정으로 정말 피를 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동차를 쭉 줄을 세워가지고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하려다 보니 뭐 원래 가장 별로인 것도 타보면 좋은데 그 외의 상품들이 더 기술적으로 괜찮으니까 점수가 더 높습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얘는 별로네요,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좀 별로입니다, 이건 좀 산업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오해하시는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